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사고 물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던 장소인 사고 물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흔히 부동산에 내놓고 판매하고 있는 집, 상가 등의 모든 물건을 우리는 매물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 매물이라 불리는 이 물건을 일본에서는 그대로 물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소에서 좋지 않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그 장소가 매물로 나왔다면 여러분은 그 장소가 사고가 났던 장소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건물주나 임대인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해당 장소에서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겠죠. 딱히 좋지 않았던 내용을 구매자에게 먼저 알릴 필요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게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죠. 사건이 일어난 해당 장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요. 때문에 해당 장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급처분이 되거나 사건의 내용이 숨겨진 채 매매가 되겠죠. 하지만 일본 부동산은 우리나라 부동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매물 자체를 사고 매물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해당 장소에서 사람이 죽거나 범죄 사건 등 이 불미스러운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입주자에게 이에 대해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지 의무의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죠. 예를 들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 해당 장소에 A씨가 계약을 했다면 이 A에게는 해당 장소에 있던 사건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A가 해당 물건을 팔고 나갈 때 새로 계약한 B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일본의 중개업자인 오오시마 테루씨가 2005년에 오오시마 랜드라는 사이트를 오픈했는데요. 이런 사고가 있었던 장소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지도 형식으로 보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까지 이 다양한 정보가 나와 있어서 굉장한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여기서도 볼 수 있다니 이 주소가 완전 정확히 나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오싹하기도 하네요. 이 주소를 보고 직접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집이나 상가 등을 알아볼 때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죠. 이렇게 화면을 줄여서 보니 거의 전 세계의 사고 매물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일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이 세계의 사고 매물 정보를 알 수가 있죠. 저는 아르헨티나의 한 사고 매물을 확인해 봤는데요. 과거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무서운 사건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넘어와서 살펴볼게요. 이 히로시마현 근처에는 무려 700개 정도의 사고 매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매물들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고독사나 자살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 하츠카이치시가 나옵니다. 433번 국도 옆에 있는 이 장소. 이곳에서 발생했던 미스터리한 사건에 대한 사고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사건은 2004년 한 여고생이 자택에서 살해된 무시무시한 사건인데요. 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었죠. 2004년 10월 5일 오후 3시경 히로시마현에 있는 하츠카이치시의 한 주택.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의 여고생인 키타구치 사토미 양과 이 사토미 양의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가 자택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사토미 양은 자신의 방에서 달콤한 낮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들리는 사토미의 비명. 놀란 그녀의 할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왔는데요. 이 할머니의 눈에 비친 건 계단을 내려와 현관 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토미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어떤 괴한의 모습. 순식간에 괴한은 할머니에게 달려와 칼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이 사건 당시 자택에 함께 머물고 있던 사토미 양의 여동생이 이 상황을 발견하고 맨발로 집을 뛰쳐나갔는데요. 이 자택에서 30m 정도 떨어진 원예 상점에서 구조를 요청했지만 범인은 도주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구급대원의 긴급 이송으로 병원에 도착한 사토미 양과 그녀의 할머니. 중태에 빠져있던 할머니는 바로 조치를 취해 목숨을 건졌지만 처음에 공격을 당했던 사토미 양은 과다출혈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경찰 측은 범인을 직접 목격한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렸는데요. 관상은 과학이라고 생긴 것도 참 못되게 생겼네요.
이 몽타주를 토대로 범죄자를 특정하고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DNA도 채취했지만 이 사건 해결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미해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8년 4월 13일 무려 14년 만에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 용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살고 있는 35세의 아주 평범한 회사원 카시마 마나부였습니다. 이 몽타주랑 너무 똑같은데 이 14년 동안이나 찾지 못했다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 정말 황당한 건 이 용의자가 체포되기 전인 14년 동안 이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시마 마나부는 한 번도 용의선상에 오른 적이 없다는 거죠. 주변에 의하면 그는 굉장히 온순하고 모범적인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문제없이 회사를 다니던 중 현장에서 다른 직원과 시비가 붙어 폭력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이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채취한 그의 지문이 이 14년 전 범인의 지문과 일치했었던 겁니다. 전에 업로드했던 사건 중에도 이 평범한 회사원이 살인을 저질렀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사건보다 훨씬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연쇄 살인범의 사건이긴 하지만 평범했던 모습이 반전이었던 것에서 유사점이 있는 듯한데요. 이 관련 영상을 위에 링크해 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서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용의자는 증거가 발견되자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다고 합니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칼로 찔렀다고 진술했죠. 현재 용의자 카시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아직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미스럽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던 사고 물건들, 이 모두가 기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부러 이런 사고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월세가 50% 가까이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런 장소를 택하는 거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해당 사이트를 너무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이 잘못된 정보가 기입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고 매물 확인 후 한 번 더 꼼꼼하게 알아보는 주의도 필요하겠죠. 정말 재밌는 건 이런 사고 매물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성불부동산이라는 사이트가 생겼다는 건데요. 해당 사이트를 만든 하나하라 고지 사장은 이 사고 매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변화시킨다는 목표가 있다고 하네요. 현재 사이트에는 무려 200건 이상의 사고 매물이 올라와 있다고 하죠. 특히나 독신자들이나 고령자들이 꽤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할인이 팍팍 되는 저렴한 가격에 더 큰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고 매물의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사이트부터 이 사고 매물만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까지 오늘은 이렇게 흥미로우면서도 오싹한 이야기를 다뤄보았습니다.